안녕하세요. 그동안 카카오 택시 관련하여 시리즈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 그리고 댓글들 잘 보았습니다. 그만큼 점유율 높은 카카오 택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받아왔던 콜비마저도 못 받는 상황이었고요. 공짜 서비스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거기에 승객 대기와 콜 취소, 노쇼의 피해마저 고스란히 금전적 손실로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승객의 갑질로 인한 피해, 별점 테러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와도 관련이 있고요. 택시 요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요금 인상 얘기가 아닙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이야기가 많이 전파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승객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배부른 택시기사가 떠드는 얘기로 보시면 안 될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피해도 많이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대구시에 25년도 초에 시행하고자 하는 택시요금 인상의 주요 이슈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 인상, 그리고 할증시간과 할증률 조정, 여기까지는 평범한 요금 인상 얘기고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승객이 3명 이상이 되면 1인당 1,000원 추가, 트렁크를 이용하면 1,000원 추가, 할증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참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올린 카카오 별점 테러 관련 영상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댓글을 한번 보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택시를 타는데 4명이 탔어요. 타는데 그냥 타는 게 아니고 셔틀버스를 타듯이 한 명 탑승하고 또 한 명 탑승하고 또 한 명 탑승하고 또 한 명 탑승하고 이렇게 한 명씩 이동하면서 탑승을 하더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저도 이런 일을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여자 3명이 단거리 코스인데 한 명 사거리에서 내리고 우회전해서 쭉 가서 한 명 내리고 그 골목이라서 유턴이 또 안 됩니다. 앉아서 들어갔다가 골목에서 후진해가지고 다시 나와서 좌회전 받아서 아까 전에 그 사거리 쪽을 와서 지나가서 저쪽 산꼭대기 좁은 골목에 들어가서 나머지 한 명 하차.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악습과 잘못된 제도와 규정이 있다면 이건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안 잡힌다고 방향도 다른데 탑승해서 역방향 반대로 갔다가 한 명 내리고 다시 현위치 쪽을 지나서 정방향으로 가는 상황. 여러 명이 갈지자로 가는 상황. 여기에는 카카오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승객이 최종 목적지를 찍어야 하는데 경유지를 찍어 놓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택시기사는 차고지에 들어가려고 차고지 배차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 가기 위해 콜을 받기도 하는데 목적지에서 내리고 전혀 다른 어디론가 또 가자고 합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래도 이제 합리적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랬다고 지금도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택시기사는 시간 맞춰서 집에 들어갈 권리도 없나요? 분명히 법원 판례도 있지만 승객은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최종 목적지를 정확히 입력하고 이것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렇게나 하는 건 잘못되었기에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에서는 엄격해져야 합니다. 또한 시대에 발맞추어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이런 문제는 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승객 경유지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방향일 것, 만약에 다소 벗어나는 코스이거나 역방향일 경우
택시기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이번 요금 인상한 내용처럼 택시에 다수 인원이 탑승할 때 요금을 추가로 더 받는 문제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없이 영상을 올렸지만 여러 명이 탑승하면 위험 요인과 손해 요인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소란스러울 확률이 매우 높고 아무래도 차량에도 더 무리가 가면서 연료 소모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고가 나서 병원 치료라도 받게 된다면 다수이다 보니 그만큼 병원비와 합의금 등으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돈도 많아지고 그만큼 보험 할증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다수 인원 탑승 시 그만큼의 비용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은 서비스처럼 이용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택시 보험료가 고액이라는 사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바로 악천후에 대한 할증 요금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눈이나 비가 올 때 누가 나가서 일하려 하겠습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빨리 가자고 하는 승객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큰 도로에서 하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골목 집 앞까지 가서 하차하려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는데 당연히 요금을 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정부 지원 하나 없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요금 정책이 시행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승객분들께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만약 트렁크에 짐을 싣게 되어 추가 요금을 받게 된다면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트렁크에 싣지 않고 차 내에 싣겠다 라고 하며 그럼 추가 요금을 안 내도 되지 않냐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도 남을 만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시 기본요금 3,800원 할 때 콜을 받고 갔더니 승객 3명이 엄청나게 큰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서 있더군요. 캐리어를 싣는데 도와주고 목적지 도착, 기본요금 3,800원 카드 결제, 그리고 캐리어 내려주고. 왜냐면은 캐리어 무거운 거 잘못하면 내리다가 제 차를 긁어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와주거든요. 이거는 남는 것도 아니고 무료 봉사, 아니 손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얘기가 틀렸나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다수의 승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를 잘못 이용하는 승객들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택시 요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군데 건의들 많이 하시고요. 개인 택시 사장님들은 조합에 전화 많이 하시고 지부장, 대의원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 좀 하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많지만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